안녕하세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JM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입니다. 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고 계시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인바디 측정, 우리 인바디에 대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바이오스페이스라는 업체에서 만든 인바디 기구, 체성분 검사죠. 체성분 검사, 체성분 검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나온 수치만을 보고 정신적 충격을 받는 분들도 많고, 우리가 흔하게 헬스클럽이나 피트니스 클럽에서 접하게 되는 이 인바디 측정 과연 믿을 수 있는가, 또 믿으면 안 되는가, 뭐 이런 논란들도 있고, 인바디 측정 믿지 마라, 거울을 믿어라,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죠. 자, 그렇다면 과연 인바디 측정은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 또는 왜 그런 이유들에 의해서 믿어야 하는지 믿지 말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미리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해 드린다면요,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인바디 측정된 거 보고 정신적 충격을 받는 멍청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인바디 측정을 보고 우리 근육 성장하는 회원님인데 지방이 1kg가 오히려 줄었네요. 그리고 다이어트 하고 있는 회원님인데 회원님 근육량이 1kg가 늘었네요. 또는 다이어트 하고 있는 회원님인데 회원님 지방이 1kg가 늘었네요. 왜? 인바디 탁 재서 저번에 잰 거랑 비교를 하니까 다이어트 하는 분인데 지방이 올라갔어. 또는 근육이 올라갔어. 다이어트 하는 분인데, 그러면 근육을 키우는 분인데 갑자기 지방이 올라가든지 아니면 지방이 오히려 빠지든지, 원해서 또는 우리가 하는 목표에 반대되는 어긋나는 결과가 인바디로 탁 나왔을 때 트레이너가 야, 우리 회원님 다이어트 하시는데 이게 지방이 올라갔어요. 다이어트 하는데 근육량이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회원도 충격, 트레이너도 충격, 둘이 충격. 자, 이게 제일 중요한 팩트입니다. 인바디 측정 원리를 모르고 인바디를 측정하고 있는 트레이너들은 오늘 측정해서 나온 종이와 저번에 측정한 종이만 비교를 해서 다른 부분만 얘기를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는 트레이너, 그러니까 뭐예요? 퍼스널 트레이너, 진짜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춰야 되는 그러한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직업인데, 전문가 행세를 하는 전문성이 없는 비전문가 트레이너들은 인바디 측정 원리랑 변수 이런 거 다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나온 거, 오늘 나온 거 비교해서 이거 이렇습니다 하니까 회원도 충격받고 자기도 충격받아.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인바디 측정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인바디 측정. 체성분 검사죠. 체성분 검사. 국내에서 유명한 이제 인바디 측정 기구가 이제 뭡니까? 바이오스페이스에서 나오는 인바디죠. 뭐 버전이 여러 가지로 있죠.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고, 바이오스페이스라는 바이오스페이스랑 저랑은 이제 어떤 그 관계도 없습니다. 여러분들께 운동에 관련된 영상을 촬영하면서 이제 인바디 측정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상호가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자, 이런 놈들이 있어요. 어떤 놈들? 인바디 믿지 마라. 인바디 믿지 마라. 거울을 믿어라. 자, 그런데요,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 여러 각국에서 우리나라 세계 각국의 어디? 위로기관에서 우리나라 또는 세계 각국의 위로기관에서 뭐합니까? 바이오스페이스에서 나온 이 제품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2년마다 2년 주기로 이제 건강검진을 하러 가죠. 건강검진 하러 가서 체성분 검사 처음에 하게 될 때 그 사용하는 기계에 보면 바이오스페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버전이 숫자가 적혀져 있고요. 그래서 뭡니까? 바이오스페이스에서 나온 인바디 측정 기구는 우리나라 또는 세계 각국의 각종 위로 기관에서 사용됩니다.
단순하게 지방 수치와 근육량을 측정하는 목표가 그걸 넘어서 위로 쪽으로 우리 수분 보유 어떤 그 질병에 의해서 장기의 고장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을 측정하는 그 원리예요. 그러니까 인바디 측정에서 나오는 다양한 항목들 중에서 우리가 트레이닝을 하면서 이제 수분량, 근육량, 지방량, 제지방량, 무기질 이런 거 이제 크게 따지지만 더 세세한 거를 측정해서 이제 각종 의료기관에서 이제 질병, 장기 등 이런 어떤 병의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도 문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사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냐? 인바디 믿지 마라. 체성분 검사 믿지 마라. 거울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트레이너들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유명한 의료기관에서 이 회사 기구의 정확도와 원리를 인정하고 수년째 벌써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바디 믿지 마라. 거울을 믿어라라고 얘기하는 트레이너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 우린 여기서 따져야 돼요. 정확도가 없고 믿지 말아야 될 인바디 측정 이런 바이오스페이스 기구를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의료기관에서 갖다 쓰는데 정확도가 없고 믿지 말아야 될 그거를 이 우리나라랑 세계 각국의 각종 병원 의료기관 사람들이 멍청해가지고 그냥 그거 사다가 그걸로 그냥 측정해주고 이러고 있습니까? 자, 누가 멍청할까요? 인바디를 믿지 마라. 인바디를 믿지 마라. 믿지 마라. 라는 트레이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의료기관에서 그것을 실제로 사용해서 질병을 파악하고 몸의 원인을 파악해서 치료하고 각종 전문 트레이너들이 그것을 가지고 운동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설정해서 지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인바디를 믿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 트레이너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들은 뭘까요? 이들은 도대체 뭘까? 자, 이들은 도대체 뭘까요? 이들은 뭘까? 자,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할게요. 이 사람들은 인바디 측정 원리, 인바디 측정에서 나온 결과를 비교할 줄도 모르고 단순하게 어제 잰 거랑 오늘 잰 거랑 딱 뭐가 다르게 나왔을 때 그냥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가 이상한데 이건 잘못된 거야. 이러고 마는 거야. 잘못된 거야 하고 말아. 이건 이럴 수가 없어. 잘못 나온 거야. 그러면서 인바디 믿지 마. 인바디는 측정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자, 정확히 얘기할게요. 측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 인바디 측정을 하는 그 사람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측정치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인바디가 잘못됐어, 잘못 나왔어, 측정이 잘못됐어가 아니라 그 사람의 현재 몸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측정되고 이렇게 측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바디를 측정을 했을 때 어떤 변수와 측정 원리를 안다면은 내가 저번에 잰 이 회원이 오늘 또 쟀을 때 표가 약간 이상하게 나왔어. 그러면 일단 의심을 하게 됩니다. 왜? 아니, 다이어트를 하는 회원인데 지방 수치가 오히려 올라갔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기초대사량과 활동량 이상의 과도한 칼로리나 우리가 유산소 운동도 잘하고 다이어트를 위한 모든 걸 제대로 하고 있다. 그러면 지방 수치가 떨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지방 수치가 오히려 올라갔더라. 그러면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근육량이 줄고 지방이 올라가게 나왔네? 그러면 수분에 의해서 인바디 측정이 이루어지니까 약간 근육량이 적게 측정되고 지방량이 오히려 많게 측정됐을 수도 있겠구나. 측정이 이렇게 됐다는 거. 자, 그러면 기계가 이상해서 측정이 그렇게 되느냐?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바이오스페이스랑 어떤 관계도 없습니다. 저도 그냥 저희 PT샵에서 제가 돈 주고 사서 제 회원님 측정을 하고 있어요. 바이오스페이스 기구를 제가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 이쪽과 금전적으로 뭐가 제가 도움을 주고 하는 거 없습니다. 냉정하게 이야기 잘 들으세요. 자, 이거 조금 이제 줌을 당겨서 보드를 좀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제가 당겨서 글을 좀 적어 볼게요. 우리나라 세계 각국의 의료기관 병원에서 인바디 바이오스페이스의 기구, 인바디 측정 기구 등을 사용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인바디를 믿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멍청한 이제 트레이너들이 있다. 그럼 이 멍청한 트레이너들이 왜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일반 분들 중에서 일반 분들 중에서 인바디 검사를 합니다. 인바디 다시 적을게요. 일반 분들이 인바디 측정을 해요. 인바디 측정을 어떻게 합니까? 뭐 저기 어디야, 보건소 같은 데 가서 무료로 측정할 수도 있고, 헬스클럽 또는 요즘은 이제 가정용으로 나오는 이렇게 들고 측정하는 것도 있고, 올라서서 측정하는 것도 있고, 올라서서 손으로 잡고 측정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반 분들이 자발적으로 헬스클럽이나 어디서 인바디 기구를 가지고 인바디를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오죠. 결과. 이 결과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A라는 날에 측정한 결과가 있을 거고, 오늘이 B다. 그럼 오늘 측정한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쉽게 여기에 요거와 요거와 요거, 여기에 요거와 여기에 요거를 서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근육이 늘었구나, 지방이 빠졌구나, 지방이 늘었구나, 근육이 빠졌구나,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인바디를 믿지 말아라고 하는 애들은 우리가 이렇게 쟀어요. 근데 B라는 걸 오늘 쟀더니 허무맹랑하게 이상하게 나온 거야. 다이어트를 잘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량이 10kg으로 나왔었는데 오늘 B라는 날에 측정을 했더니 오히려 12kg가 나왔어요. 오히려 12kg가 나왔어. 지방량이. 자, 그러면 근육량을 봤더니 자, 여기는 이제 10이었다. 근데 오늘 쟀을 때는 지방량이 10, 지방량이 10에서 12로 오히려 2kg가 올라갔고, 근육량은 10에서 오히려 8kg로 줄었다. 자, 그러면 요거 보면 어때요, 여러분?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게 근육량, 다시 적을게요. 근육량이 저번에 쟀을 때는 10kg였는데 요번에 8kg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방량은 10kg였던 것이 12kg가 되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게 A라는 날에 잰 거고, 이게 B라는 날에 측정을 한 거다. 자,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어요? 여기 제가 잘못 적었네요. 근육량? 맞아요. 자, 근육량, 지방량. 자, 그러면 근육량이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kg의 근육량이 빠졌어. 지방량을 보면 2kg가 오히려 올라갔죠. 자,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A라는 날과 B라는 날 딱 측정을 했어. 이게 딱 쟀어. 그러면은 보세요. 근육량은 줄고 지방이 올라갔어. 그러면 체중은 어떻겠습니까? 체중은 똑같겠죠. 체중은 예를 들어서 뭐 체중이 80이었으면 요 놈도 80입니다. 변화가 크게 없으니까. 이제 수분량이라든지 이런 게 비슷하고 다 동일하면서 근육량과 지방량만 이렇게 뭐 근육이 2kg 빠졌다 대신 지방이 2kg가 올라갔다 이렇게 나왔을 때 체중은 같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일반 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기계로 측정을 하든지 헬스클럽에서 측정을 해요. 또는 PT를 받고 있어. 근데 PT를 받고 있는 트레이너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거 본인이 혼자 봤을 때, 이 결과를 봤을 때, 그리고 트레이너가 이 결과를 봤을 때 이딴 생각들을 합니다. 뭐냐? 근육량이 2kg가 줄은 거 생각 안 하고 지방이 2kg가 올라갔어. 나는 지금 다이어트 중이야. 나는 다이어트 중인데 지방이 2kg가 올라갔네? 이런 쉐트, 충격받아. 정신적 충격을 받아요. PT를 진행하는 선생님이 인바디를 보더니 우리 회원님 2kg 올라갔네요, 지방이. 그러니까 회원은 충격받는 거야. 지금 다이어트 잘하고 있는데 왜 지방이 올라갔죠? 그러게 말입니다. 인바디가 측정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 한다고. 뭐? 인바디가 측정을 잘못해요. 인바디가 측정을 잘못한 것 같다. 그래서 인바디가 측정을 잘못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그래도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인바디가 측정을 잘못한 것 같다라고 말할 정도면 그래도 약간 발전적인 멍청이? 발전적인 멍청이 트레이너입니다. 발전적인 멍청이 트레이너. 그런데 발전적인 멍청이 수준도 아닌 트레이너는
그냥 단번에 다이어트 잘하고 있는데 인바디 잰게 지방이 2kg 올라갔다고 해서 회원님 우리 2kg 올라갔어요. 회원도 기분 잡쳐, 트레이너도 괜히 꿀꿀하고, 둘이서 수업할 때 기분 감정 상해 있어. 자, A라고 우리가 측정해 놓은 거와 B라는 거를 바로 비교를 할 때 변수, 그 변수를 모르면 오늘 측정된 게 내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측정이 됐을까를 설명하거나, 트레이너가 그걸 모르면 회원을 이해를 시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지고대로 충격을 받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약간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이제 쉽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세계 각국의 의료기관에서 인바디 기구를 신뢰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정확도가 매우 높죠. 자,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인바디를 측정했을 때 측정이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고지그대로 나온 이 오늘 잰 거와 저번에 잰 거 두 개만 비교해서 말도 안 되게 나온다, 인바디를 믿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 멍청한 트레이너들이 있고, 또 발전적인 멍청이들은 얘가 측정을 잘못한 거야, 우리는 빠졌을 건데 얘네가 측정 잘못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발전적인 멍청이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잠시 지울게요. 자, 지울 때는 제가 약간 줌을 인바디의 측정 원리와 결과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을 회원님들께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지 이해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꼭 오늘 저번에 잰 거와 오늘 잰 거를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정확한 것일까, 아니면 정확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원래 진짜 전문 트레이너면 생각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뇌를 쓴다는 얘기죠. 우리 뇌가 지식을 이해하고 그것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타인을 이해시키고 변화까지 시켜야 되는 직업인데 멍청한 트레이너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멍청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트레이너들이 똑똑해야 되는데 트레이너들조차 멍청하니까 우리 회원님들께 이런 인바디 측정에서 충격만 주는 거야. 회원님 다이어트 중인데 2kg가 올라갔네요? 근육 성장시키고 있는데 근육량이 줄었네요? 회원 충격받지. 자, 우리가 약간의 이제 기본적인 어떤 이해를 돕자면은, 인바디 기구를 우리가 측정을 할 때 보면 손으로 잡고 있는 요거 두 점씩이라고 하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또는 손 뒤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손으로 잡는 이 접지가 되는 부분 두 개냐 네 개냐, 그리고 우리 특히 이제 헬스클럽이나 병원 같은 데서 사용하는 인바디는 뭐예요? 손으로 쥐면서 아래쪽, 그리고 엄지손가락, 그리고 발 뒤꿈치와 발 앞부분, 그래서 8군데가 접지가 돼서 이제 측정이 되느냐. 이 접지가 되는 이제 부분이 숫자가 높을수록 측정치가 정확할 수 있고, 그리고 버전에 따라서도 약간 이제 측정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측정이 됩니다. 하지만은 미세 전류, 저주파를 흘려서 우리 몸의 세포 외 내액을 측정을 해서 근육량, 지방량, 무기질 뭐 이런 부분들을 측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과학적인 거죠. 자, 그러면 벌써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이야기했죠. 세포 외, 세포 내액의 수분을 측정을 한다. 자, 여러분 퀴즈. 자, 우리가 근육량을 측정합니다. 근육량을 체성분을 인바디 기구가 측정을 하죠. 그러면 세포 뭐겠어요? 근육량이니까 근육 세포겠지. 쉽게 이야기해서 이게 쉽게 하는 겁니다. 근육량을 측정하면 근육 세포겠죠. 그 근육 세포에 뭐예요? 수분, 혈액 이런 부분들 수분.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지금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이 흉근 또는 내 몸에 있는 근육에 어느 정도 혈액이나 수분이 공급이 돼 있을 거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그걸 측정을 하죠. 근육량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40kg가 측정이 된 거예요. 지금 가만히 있어요. 이러다가 측정을 했어. 그랬더니
근육량이 40kg가 나왔어. 그런데 제가 운동을 한 거예요. 가슴 운동을 했어. 가슴 운동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수분이 내 가슴 근육을 써주니까 가슴 근육 안에 당과 산소가 소모가 되면서 부으면서 또 산소와 당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혈액이 모이면서 근육 세포가 약간 붓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근육 세포의 안에 수분이 약간 증가를 하지. 우리 혈액도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수분이니까. 이거 뭐예요? 세포가 일단 뭐가 차서 약간 늘어.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여기서 운동이라는 거는 웨이트, 가슴 근육을 써서 가슴 운동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슴 운동을 끝냈을 때 가슴 근육 안에 수분이 증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측정을 하면 근육량이 41이 될 수도 있고 42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 여기서 이걸 알아야 돼. 내가 운동을 하고 재냐 운동을 안 하고 재냐에 따라서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혈액 이동, 당과 산소의 소모에 의해서 혈액 이동 등에 의해서 인바디가 측정하는, 저주파가 측정하는 세포 내외액의 수분에 따라서 측정치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하는 거지 이제. 자, 그러니까 뭐예요? 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활동하지 않고 5분 정도 가만히 있다가 그것도 식사를 하지 않은 공복에 가만히 있다가 측정을 했을 때 가장 비교치가 좋게 나올 수가 있다. 왜? 측정 조건. 진짜 바보 같은 트레이너들이 많아서 인바디 측정 원리 같은 것도 공부도 안 하고 그걸로 그냥 재가지고 회원한테 보여주면서 회원이 빠졌네요, 쪘네요 하면서 회원하고 같이 충격받고 있어요. 자, 측정 방법에 대해서도 그걸 제가 뒤에 알려드릴 겁니다. 멍청한 트레이너들이 왜 멍청한지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이제 자, 인바디 측정 조건이 중요한 거를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되신 거예요. 운동을 하고 재냐 하기 전이냐에 따라서 혈액 이동에 따라서 수분량의 변화에 따라서 근육량이 올라가게 적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측정 조건에 있어서 변화가 생긴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운동에 의해서 측정 조건이 달라진 거예요. 자, 그러면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 또 원인들에게는 뭐가 있을까?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는 세포 외액, 세포 내액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혈액 이동 이런 것도.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번에 인바디 측정했을 때 하루 전, 이틀 전, 그날은 당일날은 별로 염분이 많이 들어있는 걸 먹지 않았었어. 그런데 오늘 측정하기 전, 어제와 또는 오늘 점심과 저녁 식사를 하고 와서 측정을 하는데 오늘과 어제 염분을 좀 많이 먹은 거야. 나트륨 섭취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자, 나트륨을 우리가 섭취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트륨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왜? 수분을 보유하기 위해서. 우리 몸의 각종 세포 이런 부분들이 수분을 보유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게 나트륨이고, 우리 몸이 보유하는 나트륨이 과도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종이 생깁니다. 부종. 내 몸에 필요한 나트륨 수치보다 더 많은 나트륨을 섭취했을 때 수분 보유가 늘어나면서 부종이 생깁니다. 즉 뭐예요? 어제 저녁에 짠 거 먹고 잤더니 다음날 부었어. 뭐예요? 부종. 나트륨 때문에 수분이 차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평소에 나트륨을 엄청 많이 먹어서 평소에 나트륨이 과해져 있는 분이 저녁에 라면을 먹고 잡니다. 그럼 다음날 부을까요? 안 부을까요? 원래 나트륨 수치가 많이 높은 분이야. 이해되시죠? 원래 나트륨 수치가 과하게 높은 분은 이미 부종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라면 하나 먹었다고 부종이 더 생기지 않는다. 자, 이거는 뭐 나트륨 수치가 높다 낮다 이게 좋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나트륨을 우리가 먹었을 때 과해지면 부종이 생겨서 수분이 찬다. 그런데 아닌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원래 부종이 차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한 거지. 자, 그럼 우리는 본론으로 들어와서 인바디를 측정했을 때 근육량이 또는 지방량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운동을 하고 쟀냐 안 하고 쟀냐에 따라서
이런 수분, 혈액의 이동에 따라서 세포 내외의 변화에 의해서 측정이 잘못될 수 있다. 측정 조건, 이런 운동에 의해서 약간 다르게 나갈 수 있는 조건이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정상적인 나트륨 섭취가 아닌 오늘 잴 때, 저번과는 다르게 요번에 잴 때는 나트륨을 많이 먹어서 수분 보유가 많아졌어. 그랬더니 뭐 근육세포와 지방세포에 수분이 과하게 더 찼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방량이 다시 적겠습니다. 요거는 좀 빨간색으로 적을게요. 저번에 쟀을 때는 지방이 뭐 20kg였는데 요번에 쟀더니 22kg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뭐야? 저번에 측정했을 때보다 요번에 나트륨을 많이 먹어서 수분이 증가되면서 체성분 검사가 그 수분을 측정해 버리니까 뭐가 돼요? 지방세포에 수분이 늘었어. 그러니까 그 지방세포를 측정했는데 실제로 2kg가 올라가게 나온 거지. 플러스 2kg. 근데 이 플러스 2kg는 뭐라고요? 실제 지방이 는 거야? 나트륨 섭취에 의해서 수분의 변화가 생기면서 그것이 측정이 돼서 지방이 2kg가 올라가게 나왔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운동에 의해서도 측정이 잘못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나트륨이라든지 이런 음식물 섭취에 의해서 측정 조건이 달라져서 이렇게 다르게 나올 수가 있다. 실제로 나는 2kg가 지방이 늘지 않고 다이어트 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지방이 2kg가 늘지 않고 오히려 지방이 1kg가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과도한 나트륨 섭취 때문에 수분이 차서 오늘 쟀더니 뭐예요? 지방이 오히려 올라가게 나온 거야. 종이에는. 얘는 죄가 없어. 측정을 정확하게 한 거야. 근데 뭐가 다른 거야? 그날 측정했을 때랑 오늘 측정했을 때랑 조건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조건을 맞춰서 측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 트레이너들도 얘기를 해요. 회원님, 조건이 똑같아야 돼요. 8시 퇴근하고 오시면 측정 딱. 그러면 측정치가 잘못 나왔어. 이상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혹시 저번에 쟀을 때랑 오늘하고 약간 생활 뭐 달라진 거 있습니까? 혹시 드신 거 뭐 좀 달라진 거 있습니까? 지금 좀 많이 걷다 오셨어요? 이런 걸 따진단 말이에요. 왜냐면 조건이 달랐을 때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 그런 게 아니다. 제대로 된 과정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제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제대로 하고 있는 회원님이야. 근데 측정을 했더니 갑자기 지방이 2kg 높게 나왔어? 그럼 트레이너가 따지고 따져서 회원님 수분이 지금 올라가서 이렇게 나왔을 거다. 갑자기 2kg 지방이 2, 3일 안에 올라가기는 너무 힘들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회원님이 그렇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측정하고 다음에 측정한 거를 비교를 해서 흐름을 보고 만족감을 느끼게 해야지. 이 바보 같은 트레이너가 인바디 측정 원리나 변수, 조건 이런 걸 모르니까 종이떼기 딱 보고 회원님 2kg 쪘네요. 회원님 2kg 늘었네요. 그러니까 회원님도 기분 나빠? 트레이너 기분 나쁘지. 자, 인바디 측정 설명도 원리도 조건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설명하는 트레이너는 몸을 바꿔줄 수 있는 전문성도 없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멍청한 트레이너들이 회원님들을 잘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종이떼기 딱딱 보고 회원님 2kg 쪘네 이러니까 회원님 충격받잖아. 그분은 평생 저번 거랑 이번 거랑 비교만 하는 사람이 된다고. 자, 요거 이제 여러분들 제가 약간 이제 주문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살짝 드리고 마무리 들어갈게요. 자, 인바디를 우리가 측정했을 때 측정치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조건이 있다. 측정은 날카롭고 정확도가 매우 높습니다. 조건이 다르니까 그 다른 조건에 있는 그 몸을 그냥 측정을 해버리는 거야. 그냥 스캔을 해버리는 거지. 스캔을 해서 나왔어. 그건 뭐야? 지금 이 상태의 몸이야. 그 저번에 잰 거는 저번 상태의 몸을 측정을 한 거지. 측정이 딱 나왔어. 그러면 지방이 2kg가 올라갔다. 이게 맞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조건이 다를 수가 있어. 그래서 저번에 잰 거랑 이번에 잰 거를 비교하라는 게 아닙니다. 인바디는 뭡니까? 흐름이에요. 흐름. 자, 파란색으로 흐름이라고 하나 크게 적어 놓을게요. 흐름.
흐름을 대야 돼요. 어떤 흐름? 변화의 흐름. 자, 인바디 측정했을 때 운동을 하고 하냐, 운동을 하지 않고 측정하냐에 따라서 수분의 이동, 혈액의 이동에 따라서 세포 내외액의 변화에 따라서 근육량이나 지방이 늘게 나올 수 있고 적게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운동 후에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 전에 가만히 좀 쉬고 있다가 비교적 조건을 비슷하게 해서 측정하는 겁니다. 운동을 하면 혈액 이동, 막 수분 이동이 있으니까 그거는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잰 거죠. 그래서 활동을 하기 전에 재는 것이 맞는 겁니다. 운동을 한 후에, 운동을 하고 나서 인바디를 재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측정이에요. 바이오스페이스 인바디를 처음에 사면 이 큰 거 종이 하나 줘요. 이렇게 벽에 붙여놓으라고. 가만히 서 있다가 활동하지 않고 서 있다가 이렇게 측정을 하셔라. 뭐 이런 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안 보지. 멍청한 트레이너들은 그런 것도 안 봐. 자, 그러면 측정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 건 뭐가 있다고요? 어제보다 오늘 나트륨을 더 먹었을 때, 저번 측정보다 요번에 나트륨을 더 섭취해서 수분 보유가 늘어나면서 근육량 또는 지방량이 이렇게 늘게 나올 수가 있다. 그런데 나트륨 섭취가 많아진 상태에서 수분도 그만큼 더 먹어도 되고, 더워서 수분을 더 먹고 운동까지 한 상태에서 측정을 하면 측정치가 어떻게 나와요? 측정치가 더 개판으로 나오지. 자, 그래서 측정 조건을 비슷하게 해서 측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비슷한 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겠지만 약간씩 다릅니다. 점심 먹는 메뉴라든지 이런 부분들, 활동량, 약간 요번 주는 외근이 없었는데 외근을 한다든지, 야근이 없었는데 야근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변수들이 뭡니까? 측정 조건을 다르게 만들어주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측정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자, 요거를 이제 다시 지울게요. 자, 지우고 제가 인바디 측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실제로 제 회원님들 이제 인바디 측정을 하면서 회원님들께 이제 충격받지 말라,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그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다이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된다,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설명을 드려도 그 종이에 나온 숫자에 연연하는 또 회원님들이 있어요. 아유, 저 살쪘네요. 살찐 게 아니라 조건 때문에 그럴 겁니다. 지금 이제 체중을 보면 분명히 줄었고, 구성을 보면 지방은 그대로인 것 같지만 근육량이 줄게 나왔어요. 근데 근육량은 쉽게 줄지가 않죠. 수분량을 보면 수분량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분이 줄어서 지금 뭐 근육이 줄게 나왔을 수도 있다. 수분이 이제 차서 지방이 많게 나올 수도 있다. 이게 설명을 할 수 있다. 자, 정리할게요. 자, 우리가 인바디를 측정을 하면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수분이라든지 이런 어떤 조건의 변수에 의해서 측정치가 막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측정 조건에 따라서 측정치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요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뭐 멍청한 트레이너들은 벌써 이 영상 여기까지 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뭐 인바디를 믿지 마라, 뭐 오늘 잰 거 저번에 잰 거 보고 충격받고 회원 충격 주고 그러고 있겠지. 자, 측정 조건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들, 측정 조건이 다를 수 있는 요건들을 알죠? 우리 뭐 여기서 이제 수분, 나트륨, 운동, 그 외에도 뭐 있어요. 자, 쉽게 요걸로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자, 측정 조건이 다를 수 있는 이런 요건에 따라서 측정치가 다르게 나올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A라는 날에 측정을 했어요. A라는 날에 측정을 했더니 근육량이 얼마야? A라는 날에 측정을 했더니 근육량이 10kg였어요. 응? B라는 날에 또 측정을 했더니 근육량이 11kg가 나왔어요. 근육량입니다.
C라는 날에 측정을 했더니 근육량이 다시 10이 나왔어. 그리고 D라는 날에 측정을 했더니 인바디 측정을 했더니 근육량이 11.5가 나왔어요. 그러면 A, B, C, D, E라는 날에 인바디 측정을 했더니 12가 나왔습니다. 근육량이 F라는 날에 인바디 측정했더니 근육량이 11.9가 나왔어요. 자, G라는 날에 인바디를 측정했더니 근육량이 12.3kg가 나왔습니다. 자, 요거 이제 줌으로 한번 당겨볼게요. 멍청한 트레이너들이 어떻게 회원님들을 정신적 충격을 주느냐? 자, 우리가 인바디를 측정을 했습니다. 측정 조건이 조금씩 다르면서 측정 시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인바디를 봐야 돼요. A라는 날을 쟀더니 10kg 나왔어요. 근육량이 A라는 날은 10kg, B라는 날 11, C는 10, 뭐 이렇게. 자, 그러면 보세요. A라는 날은 10입니다. 10, 11, 10. B라는 날 잰 거랑 C라는 날 잰 거를 한번 보세요. B는 근육량이 11인데 C는 10이야. 그러면 여기서 트레이너가 회원님, 근육을 키우고 있는 회원한테 회원님, 근육량이 11에서 10으로 1kg가 줄었네요. 닭가슴살 좀 더 드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상한 헛소리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회원은 10에서 11로 늘었었는데 다시 10이 됐어. 충격을 받아. 여기서 실제 전문가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지금 회원님 이렇게 딱 봤을 때 보면 10에서 11로 올라갔다가 10이 됐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 11이라고 측정된 요게 오류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인바디를 쟀다면요. A, B, C까지만 인바디를 측정했다면 A라는 날에 10이 나왔어요. B라는 날에는 11이 나왔어. C라는 날에는 10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신빙성이 있느냐? 10과 10이 두 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10kg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기까지만 인바디를 쟀으면 얘가 오류로 나왔을 수가 있다.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D라는 날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D까지 측정을 하니까 10이었다가 11이었다가 10으로 나왔다가 11.5 나왔어. 그러면 이 중에서 뭐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얘가 이제 오류였다라는 게 되는 거죠. 왜? 오류. 왜? 10, 11, 11.5. 근육량이 약간 올라가고 있구나. 그래도 뭡니까? 수분이라든지 나트륨에 의해서 과도하게 측정이 많이 됐을 수도 있으니까 오류는 아닐 수 있어도 뭡니까? 주의를 하는 거죠. 이 수치에 대해서 주의를 하는 거야. 우리가 만족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주의를 하는 거죠. 2라는 날까지 측정을 했습니다. 이제는 제법 10, 11.5, 12. 그러면 약간 요 놈이 잘못 나오고 10, 11, 11.5, 12. 요게 좀 잘못 나온 거고 약간 근육량이 늘고 있겠구나. 그런데 F라는 날 쟀더니 12보다 0.1이 또 줄었어. 근육량이 줄게 나왔어. 응? 올라가게 나왔다가 내려가게 나오고 올라가게 나왔다가 내려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0.1kg가 줄었어요. 또 충격을 받느냐? 그게 아니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간 거. 그러면 여기에서 11.5에서 11.9가 된 게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너무 올라가게 측정이 됐을 수 있다. 수분이나 변수 때문에 12kg로 과하게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변수에 의해서 12kg가 맞는데 12.9로 측정이 됐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주의예요, 주의. 항상 주의. 그런데 G라는 날 인바디를 측정했더니 근육량이 12.3이 나왔더라. 자, 그러면 A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의 인바디를 측정하면서 멍청한 트레이너는 회원한테 충격을 1kg 줄었네요. 0.1 줄었네요.
뭐 이렇게 그 표만 보고 충격을 준단 말이야. 회원님도 아우 1kg 근육이 줄었어요. 이렇게 충격을 받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인바디는요. 측정 조건에 따라서 요건에 따라서 측정이 다르게 나옵니다. 측정은 정확한데 측정을 하는 내 몸의 상태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측정할 때마다. 그래서 뭐예요? 측정을 딱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회원님께 설명을 드리는 걸 어떻게 하나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거 딱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뭡니까 지금 10. 자 여기 앞부분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숫자 10. 그 B에서 보이는 숫자 11. 근데 이 뒤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10이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10이 있고 11인데 이 중간 뒤로는 10이 없어. 뭐예요 그때부터는? 11.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재면 그 다음에 측정하면 12 또 11 뭐 12 11 12 13 그럼 그 다음에 계속 재면 뭐 12 13 12 14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방금 잰 거와 저번에 잰 거를 비교해서 정신적 충격을 주는 이런 멍청한 트레이너들이나 또 그런 것만 경험을 해와서 아이고 나 살이 쪘구나, 아이고 근육이 다시 줄었구나, 이런 충격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영상을 지금 41분째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논스톱이고요. 41분째 이제 촬영 중인 지금 이 영상을 이 부분까지 경청을 해주시는 여러분은 진짜 과학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을 만나게 되고 자기 몸에 적용을 시킬 수 있는 시작과 방향성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인바디를 믿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트레이너는 상종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트레이너랑 말도 섞을 시간도 없습니다. 말을 섞고 싶지도 않아요. 왜? 이거는 말을 섞을 필요도 없는 수준이야. 인바디를 믿지 마라? 믿지 마라가 아니고 측정이 정확한데 요건에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니까 우리가 분석을 어떻게 해서 이걸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측정 조건이 다를 수 있어요. 요건이 달라지니까. 근데 인바디를 믿지 말래. 전국 우리나라 세계 병원에서 쓰고 있는데 믿지 말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대단한 사람일까요? 멍청한 걸까요? 진짜 멍청한 걸까? 그런 거예요. 딱 쟀어. 그럼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근육량이에요. 그러면 뭐 지방량으로 예를 들어 봅시다. 다이어트 중입니다. 지방이 20kg 나왔어요. B라는 날 측정했더니 18kg 나왔네. 2kg가 줄었네. 과연 2kg가 이렇게 빨리 빠질 수 있을까 했더니 갑자기 다음에 쟀더니 지방이 19kg야. 그 다음에 쟀더니 18.5. 그 다음에 쟀더니 18. 그 다음에 쟀더니 17.5. 그 다음에 쟀더니 뭐 17.3 이렇게. 야 20에서 야 2kg 지방 빠졌다. 근데 다음날 1kg 올라가서 정신적 충격받고 0.5 빠져서 좋아하고 0.5 빠져서 좋아하고 빠져서 좋아하고 빠져서 좋아하고 빠지면 좋아하고 올라가면 싫어하고 막 이런 자 흐름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흐름을 10 나오던 거에서 11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13 이렇게 되겠죠. 다이어트 20 18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19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근데 보면 뭡니까? 20에서 18, 19로 뭡니까? 내려가고 있죠. 그 18.5 내려갔다가 조금 더 내려갔어. 자 이거를 흐름으로 한번 제가 표현을 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20kg에서 18 됐다가 19로 잠깐 올라갔다가 18.5 됐다가 18 다시 됐다가 17.5 됐다가 17.3 됐다가 뭐 다시 18 나왔다가 17.1 나왔다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조금 올라가는 거에 이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트레이너가 이거 설명하고 회원님 1kg 쪘어요. 1kg 빠졌어요. 그게 아니라 진짜 전문성을 갖춘 트레이너는 이 흐름을 파악해서 이야기를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흐름을 보고 회원님 수분이나 어떤 조건에 따라서 수치가 잘못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이런 걸 보니까 체중과 체수분량과 제지방량과 근육량, 지방량을 비교해서 흐름을 보고 회원님 지금 지방이 나름 잘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바디 측정한 걸 보고 4주 또는 8주를 가지고 이 평균을 냈을 때
한 달에 몇 킬로 정도의 속도로 지방이 빠지고 있구나, 더디구나, 이런 것까지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어떻게 하고 플랜을 세우지, 계획을. 그런데 어제 잰 거랑 오늘 잰 거랑 비교해서 그냥 읽는 거야. 이게 측정한 오늘과 저번이 다를 수 있다. 측정 조건이 달라, 요건이 달라. 그래서 잘못 나올 수 있어. 그럼 그거를 분석을 해서 회원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아는 게 없으니까 요거 보고 회원님 2kg 늘었어요. 회원님 2kg 빠졌어요. 회원이 충격받지. 이 멍청한 트레이너들 때문에 회원님들이 충격을 받는 거야. 근데 이 회원님들이 딱 보고 아 충격. 그 다음에 딱 보면 무슨 복권이야 복권? 긁어서 꽝 긁었어. 좋아. 그러니까 인바디 측정한 거 보고 회원님 저번에 잰 거랑 요번에 잰 거랑 다르게 나와도 충격받지 마세요.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으면 변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측정을 해서 흐름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런 걸 얘기 안 하니까 회원들이 어제 거 오늘 이거 비교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정신적 충격 받고. 그래서 뭡니까? 멍청한 트레이너들은 인바디 측정 원리를 알면 측정 변수가 있고 그런 조건들에 의해서 측정이 약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길게 측정을 해서 어떤 흐름을 보고 그 흐름을 보면서 이제 회원님께 설명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분석을 해야 되는데, 단지 어제 잰 거랑 오늘 잰 거 비교만 하더라. 멍청한. 그래서 또 그런 인바디 측정 원리 분석 이런 거 설명도 할 줄 모르면서 인바디 재고 회원하고 같이 1kg 늘었다 빠졌다 그냥 어제 거랑 오늘 거 달라진 것만 보고 좋아하고 상처받고 좋아하고 상처받고 이런 답답한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래서 과학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의 진정한 수준과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웨이트 트레이닝에 관련된 진짜 지식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게 됐을 때 전문성 없는 트레이너들은 진짜 전문성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전문성이 없으면 지도를 할 수 없는 그러한 분야가 돼야 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은요 전문 분야예요. 전문 분야. 근데 전문성을 갖추지 않고 멍청한 트레이너들 퍼스널 트레이너 진행한다고 하면서 인바디 측정해서 수치가 이상하게 나오면 인바디가 이상하다고 얘기하고 기계가 이상한 것 같다고. 바보들이야. 인바디를 믿지 마라. 측정해서 이상하게 나오면 인바디 기계가 이상한 거다. 그걸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잠시 이제 잠시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카메라를 샀어요. 카메라를 샀습니다. 카메라를 사서 막 찍었어요. 근데 찍은 거 보려니까 아무것도 없어. 또 찍었어요. 보려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이래. 야, 이거 카메라 이거 좋다고 해서 샀는데 이거 저장도 안 되고 뭐야 이거 불량이구만. 메모리 카드를 사서 넣어야지. 자, 뭐예요? 자기가 이 카메라에 메모리 카드 넣어서 쓰고 하는 거를 알고 다 해서 해야 되는데 본인이 모르고 그냥 막 무대포로 설명서도 안 읽고 그냥 막 하다가 에이 별로다. 인바디 측정 원리와 변수 이런 거를 알고 왜 병원 같은 데서도 이런 원리로 이걸 측정을 해서 정확도가 매우 높구나. 그럼 이거를 활용을 해서 내 회원이 이런 어떤 측정 조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측정을 해서 어떤 흐름을 보고 판단을 내야 되는데 그런 기준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어제 잰 거 오늘 잰 거 달라진 것만 읊어. 그러니까 회원하고 같이 슬퍼하고 좋아하고 슬퍼하고 같이 좋아하고 이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문성 없는 이 멍청한 트레이너들한테 인바디 설명을 듣게 된 여러분은 계속 어제 거랑 오늘 거 비교만 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나름 그래도 제대로 된 트레이너인 것 같은 트레이너를 만나면 조금 이제 지켜본다는 얘기죠. 일주일, 2주를 좀 지켜보면서 흐름을 본다는 이야기지. 근데 저 같은 사람 만나면 더 세밀하게 분석 들어갑니다. 오늘 이거는 되게 요약해서 간단히 한 거지 수분량 보고 무기질 보고 하면서 흐름을 보고 정확하게 더 파악을 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약식입니다. 근데 이런 약식조차도 모르는 멍청한 트레이너들이 퍼스널 트레이너 행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10회 50만원, 70만원, 80만원을 받아먹고 있어요. 이런 젠장. 그런 거는 말이 안 되지. 자, 여러분들 똑똑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력과 운동에 대한 어떤 지식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인식의 수준과 지식의 수준이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오히려 진짜 과학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을 만나서 몸의 변화와 함께 건강한 생활을 이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JM 워크아웃 이 유튜브 채널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네이버에 공식 카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JM 워크아웃 공식 카페가 있습니다. 자, 아래 자막을 넣겠습니다. 자, 네이버에 JM 워크아웃 공식 카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전국에서 발걸음을 해주시는 제 15회 JM 세미나가 15회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그 JM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이 엉뚱한 근육, 타 근육을 쓰지 않고 해당 근육만 사용하는 목포 근육 사용 기술을 익히기 위한 JM 워크아웃 과정도 10몇 회까지 진행이 되었었어요. 자, 이 유튜브 채널을 기반으로 하는 네이버에 JM 워크아웃 카페가 있고요. 가입 및 등업을 통해서 전국에서 발걸음을 해주시는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런 빙산의 일각인 수준, 아주 부분적인 내용이죠. 이거보다 더 방대한 걸 가지고 제가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한 JM 세미나에 참가 신청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네이버에 있는 공식 카페입니다. JM 워크아웃 유튜브 채널의 공식 카페, 네이버에 있는 카페고요. 가입과 등업을 통해서 세미나에 이제 참석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과학적인 웨이트 어렵지 않습니다. 뭐 전문성이 없는 멍청한 트레이너들도 요즘은 입에다가 논문 이야기, 뭐 과학적 웨이트 이런 말들을 달고 살아요. 전문성이 없는 멍청한 트레이너들도 과학적 논문 이런 이야기들을 떠벌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속으로 들어갔을 때 내적인 부분은 텅텅 비어 있죠. 자, 그런 분들에게 지도를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의 거의 과반수가 뭡니까? 거의 8, 90%는 지금 다 이런 트레이너들이에요. 인바디 측정할 줄도 모르고 인바디 믿지 말아라고 누가 어떤 트레이너가 얘기하면 자기도 이런 단어를 써. 아는 게 없으니까 측정 이상하게 나오니까 저기 트레이너가 인바디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기도 설명하기 힘드니까 인바디 믿지 마세요. 이런다고. 멍청한 트레이너를 보고 따라하는 게 멍청한 또 트레이너들이에요. 그들한테 지도 받아서 멍청해지는 또 일반 분들이 많다. 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JM 워크아웃 유튜브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은 다르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네이버에 있는 카페 이제 가입 등업 절차를 거쳐서 이제 JM 세미나가 조만간 이제 또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걸 참석해 주시면은 이런 거 이상으로 근육 사용 제어, 막 통제, 막 먹는 거, 다이어트, 식사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 제가 과학적 지식을 이해를 시켜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눈이 떠지는 만큼, 귀가 열리는 만큼 전문성 없는 트레이너들, 여러분들이 만나왔던 트레이너들이 얼만큼 전문성이 없었는지, 야, 돈 아까워, 내가 그 사람한테 PT를 받았다니, 이런 걸 다 알게 된다, 그거죠. 자, 아무튼 실제 JM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을 구독해 주신 여러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지금 길게 50분이 넘는 시간까지 또 지금 이 영상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 영상을 넘어서 네이버 카페 가입과 등업을 통해서 실제 전국에서 발걸음을 해주시고 있죠. JM 세미나 오프라인 과정에서도 여러분을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자, 아직까지 구독을 하지 않으셨던 분이면은 구독을 하는 순간 여러분 진짜 퍼스널 트레이너, 진짜 전문성을 갖춘 여러분을 위하는 저를 이제 구독을 통해서 계속 만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구독을 부탁드리는 이 멘트를 제가 평소에 많이 안 해와가지고 좀 약간 어색한데요. 구독을 누르는 순간 저라는 전문성을 갖춘 김정민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야, 이거 멋있는데? 자,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JM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바디를 믿지 마라. 인바디 기구가 잘못된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멍청한 트레이너들